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교육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요즘 입시는 워낙 전형이 다양해서 정보력 경쟁이라고들 하죠. 이 기관마다 제공하는 자료도 넘쳐나지만 무엇부터 봐야 할지 난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수험생들이 꼭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찾아서 활용하는 법, 경기 전국고등학교 문희태 선생님과 알아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말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이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어디서 찾아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시 자료는 사설 입시학원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자료까지 대입 관련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실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먼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챙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들은 전년도의 입시 결과 외에도 더 많은 입시 정보를 시기별로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자료로 대표적인 것은 수시, 정시, 모집 요강, 각 전형별 가이드북,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님들은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들의 홈페이지를 좀 방문하여 입시 자료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조금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학생 학부모님들은 좀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전년도 대입에서 각 대학이 고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대학별고사, 즉 면접이나 논술 전형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는지를 자체 분석해 평가하여 공개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논술 전형의 경우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출제 의도와 모범 답안까지 설명해 줍니다.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질문이 나왔고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이나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논술과 면접의 기출문제 파악과 출제 경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3월 말까지 대학들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대학들이 발표를 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추후 모든 대학들도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학들이 전형별 준비 방법에 안내하는 가이드북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학생들이 보면 좋겠습니까? 네,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각 전형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대학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가이드북의 종류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그리고 일부 대학은 학과 및 전공 소개를 상세하게 담은 학과 가이드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인 정성평가 부분,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학교에서 유의미한 활동은 무엇인지 등 생기부의 방향성을 잡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전공별 과목 선택 가이드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이드북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발표하는데 이 중 서울대와 동국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대학은 가이드북의 역사도 오래되었고 합격생 수기, 합격자의 생기부 분석 등 알찬 내용이 많아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꼭 서울대나 동국대 지원자가 아니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꼭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서울시립대 등의 학과 가이드북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과 가이드북은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학과 및 전공에 대한 소개를 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로 지원학과를 선정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와 후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학과 가이드북을 좀 통해 전공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희망 전공 외에 유사한 학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 시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네, 압축된 정보를 담고 있는 가이드북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도 기본적인 자료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꼭 확인해야 될 핵심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시 원서 접수를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자료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학들은 5월 말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집 인원, 전형 방법 등을 알 수 있게 관심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 정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을 볼 거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 수능 체제의 변화, 전형 방법의 변경 등은 전년도의 입결과는 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이 줄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입결이 전년 대비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된다면 지원율이 줄어드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의외로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되어서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믿고. 그래서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실 때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모집 요강은 달라진 점에 주목해라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 지난해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느냐, 이거겠죠. 네. 입시 결과 분석할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전년도의 입시 결과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6월까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를 좀 파악해서 수시 지원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공개되는 이 입시 결과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합격 순위 등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합격자 성적이 공개가 되는데 공개되는 방법이 최종 등록자 기준 50% 컷, 70% 컷이 공개가 됩니다. 50% 컷은 모집 인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종 등록자의 50등의 학생 성적입니다. 70%는 70등의 성적이 되겠죠. 다만 모집 인원 수가 3명 이하의 이러한 소인수 모집 인원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입시 결과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입시 결과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와 올해 변경 사항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합격 성적인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즉 최초 합격자가 아니라 최종 등록자의 성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50% 컷을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충원 합격을 좀 고려한다라면은 70%의 컷이 좀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년도의 입시 결과뿐만이 아니라 3개년의 충원율과 경쟁률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시 결과를 좀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입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핵심입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와 컨설팅도 넘쳐나는데 무엇보다 대학이 공식 발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